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간질간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좋은 내용이 나온다 싶으면은 또 말아 올리고, 약간 또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있으면 또 급락을 보이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근데 한 2%, 3% 내외의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게 아닌 이상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어찌됐건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부터 그 하고 계신 매수 고민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혹시나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테마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먼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이 지금 흐지부지하고 뭔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테마군들이 거래를 수반해서 다양한 시세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캐치하고 돈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타 매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캘핑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래가 막 바닥바닥 뛰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바로 사고 바로 팔고, 이런 단타 말고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단타는 정확히 말하면 단기예요. 어떤 종목이 신호를 줬을 때 매수를 해서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통상 5일 이내로 보유를 해서 2차 상승에 대한 시세를 먹고 나오는, 그러니까 단기간만 보유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는 거죠. 오름도 보이고 내림도 보이잖아요. 그 오르는 파동에만 중간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시장의 속성을 알고서 단기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이게 의미 있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단기 매매는 다 도박이다,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호가창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기술적으로만 하는 그 스캘퍼들이 있긴 있지만, 애매하게 스캘퍼를 흉내내는 분들은 그거를 투기적으로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 유형이 아니라면 시장의 속성이 뭐예요? 뭔가 이슈가 터지고 거래가 쏠리는 쪽에서 시세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흐름들만 보면서 단기간으로 보유하면서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주식시장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지금 판이 열려 있어요. 그럼 공평한 데서 내 무기를 가지고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게 왜 투기고 그게 왜 도박이에요? 그렇게 가치 투자 관점으로 우량주 투자하고 대형주 투자하고 국민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냐고요. 진짜 한 몇 년 이상을 그렇게 보유를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를 적당히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부 여러분들의 전체 투자 금액의 일부 비중은 그런 매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요즘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꾸준히 달아주시면 좋은 종목 진정성 있게 브리핑 잘 해드릴 테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브리핑에 앞서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하이로닉이라는 종목, 오늘 역시나 또 11.5%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우린 중간에 좀 분할로 수익을 조금씩 좀 챙기고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중간에 한번 또 단타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하이로닉 추천 같이 드리면서 이때 당시 보시면은, 자, 아무튼 하이로닉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유연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틀 3일 연속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추가적으로 화장품 테마에 거래가 유입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하이로닉 뭐 짧지만 3%대도 있으시고 7% 가까이도 있으시고 여기도 6% 있으시고, 그렇죠? 뭐 다양해요. 사실 시세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점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언급을 좀 드려가지고 5%, 6%, 9%, 100만원 정도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대원제약 이렇게, 하이로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VIP방에서 리딩을 좀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같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트레이딩을 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곁들이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하고 나서 그날의 시장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스토리가 지금 끊겼냐 안 끊겼냐,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오늘 이 종목이 좀 더 갈 수가 있겠구나 못 가겠구나를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렸더라도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이거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그 종목이 못 가겠죠. 그랬을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실시간 리딩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그대로 진행해드렸었죠. 그래서 1+1에 플러스까지 또 하나 해드렸었는데 1+1으로 한번 또 받아가실 분들은 잘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은 이미 진작이 다 됐어요. 아무튼 지금 이미지를 못 만들어놔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데 010-221-2353 44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이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어디서 매수하자, 단가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고 또 어디서 어떻게 매도하자, 이걸 다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매수가를 또 정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추천을 이런 식으로 대원제약 해서 공식적으로 드린 뒤에 단가를 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자 2월 14일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대원제약 이런 식으로 드리고 나서 바로 매수가 정정, 매수가 가격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호가 상태를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개장하고 나면 이거는 어디에서 잡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그랬을 때 이렇게 가격을 변경해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정하고 나서 바로 올라오니까 17,400원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쭉쭉쭉 수익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제약 2만원까지, 그쵸? 2만원 이상 자율적으로 편하게 매도하셔라,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딩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툭 던져놓고 그냥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한 푼 한 푼, 왜냐면 다 여러분들 한 푼 한 푼 소중한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제가 테마주도 정리를 싹 해놨어요. 이거 한번 제가 브리핑 싹 다 드릴 건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기준이에요. 요즘에 페이를 제외하고 나서 카카오와 뱅크 게임즈 해가지고 요 종목들, 우리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는 슬슬 그동안의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이즈들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조금 묵혀있던 때들을 이제 좀 벗겨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린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11만원에서 16만 17만 3천원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던 요 시세가 뭐예요? 여기 이게 칠해진 요 네모박스, 빨간색 네모박스는 뭡니까?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밀어 올린 시장이에요. 2020년도에 쪼르륵 밀어 올려가지고 21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삼성전자도 1월 11일 날 96,000원대 이렇게 찍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중소형주들이나 중대형주들 중심으로 20년도에 불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완전 진짜 대형주들의 폭등 랠리는 사실 21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는 20년도 말부터 21년도 1월 바짝 초반까지 했었고, 그러고 나서 바톤 터치해서 카카오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시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아냈는데, 플랫폼 독점 이슈,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죠. 여기도 16만원 조금 안 되는 15만 8천원 그런 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요 라인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별로 빠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언제든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만든 시세에 만약에 악재가 떴다? 에라, 빨리 팔아먹고 치워버리니까 빨리 털고 나와야죠. 그죠? 물려있는 분들은 더 살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안 좋은 내용 떴다? 에이, 여기서라도 끝! 이러고 그냥 수익 보고 나와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독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규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두드려 맞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두드려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친 뒤에, 근데 이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었죠. 딱 정확하게 11만원 부근까지 떨어지고, 어때요? 이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그냥 단순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던 그 자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좀 시도하나 했더니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국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더불어 카카오 그룹주들의 악재가 연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새해 들어서부터 시장도 좋지 않았고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같이 고퍼주, 고PER주 종목들 중심의 하락,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장주라든지, 그쵸?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 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폭이 더 커진 뒤에,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안 좋아진 뒤에, 전쟁 리스크까지 또 같이 두드려 맞은 뒤에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들. 개인들의 유동성, 결국에 시세가 이걸로 올렸다가 다 반납을 했으니까 또이또이죠.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플랫폼 독점 이슈는, 플랫폼 규제 관련된 거는 약간의 정치적인 색깔을 좀 끼고 있었죠. 그럼 이거는 정권이 교체되면은 또 새롭게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성향을 좀 끼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때가 지금 묻어 있는 상황은 그 변곡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9일이죠? 9일 맞나요, 여러분들? 아무튼 3월 9일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슈는 또 어떻게 풀이가 될지,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대선이라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먼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이후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카카오그룹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부분들 어떻게 됐어요? 김범수 의장이 일단 나와서 불을 좀 껐죠. 우리 그때 뭐 탈세 혐의, 이거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대주주들, 그쵸? 대표이사들의 뭐 매도세라든지 이런 거 이미 뭐 다 팔아먹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자체적으로 뭐 몇 년 동안은 뭐 보호회수처럼 뭐 이렇게 하겠니 어쨌니, 그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으로 약하지만 배당을 하고 자사주 모입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에 이런 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 추후에 탈세 관련돼 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도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이슈가 만약에 혹시 남아있는 리스크라면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나머지 이슈들은 일단 다 끝났어요, 또.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금리 인상 3월 중순에, 3월 15일인가요? 15일, 16일 이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FOMC 회의 일정 정해져 있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하고 나면 끝이네?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끼어져 있던 것들 다 해소가 됐네요. 그동안 주가를 올리거나 내렸던 영향들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10개면은 못해도 80% 이상은 다 반영이 됐다. 그럼 이제는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이 정해진 3월 9일에서 대략적으로 3월 16일 요때쯤에 이 기간이 변곡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적으로 해서 전쟁 리스크도 조금 완화되고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이거 앞전에 미리 주가는 또 반영을 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시세들은 조금씩 꼼지락거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카카오를 이제 뭐 여기서 대세 상승, 이때처럼 뭐 이런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두드려 맞은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이제 확률상 좀 높은 위치에 왔다라는 거고, 그러한 분위기와 스토리를 지금 띄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요거는 일단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아와서 카카오뱅크는 뭐 여전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드렸고, 하루는 뱅크, 하루는 게임즈,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즈 기준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저는 게임즈도 굉장히 지금 매력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지표를 좀 살짝 바꾸고, 좀 매력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6만원이라는 가격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를 기술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밸류나 단순하게 진짜 적정 주가라는 것만 따져서 들어가면은 비싸요. 적정 밸류로만 따지면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멘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밸류로만 100% 따지기에는 어려운 섹터죠. 특히나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하나의 플랫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두 가지로 나눠라. 이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시세와 우측과 좌측,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 중간은 뭐가 있냐? 오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딘의 정확히 말하면 실적이죠. 오딘의 실적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를 보여가지고 그 실적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뛴 거예요.
그죠? 여기는 오딘이 흥행하기 전, 여기는 오딘이 흥행한 후예요. 그러면 오케이. 자, 실적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실적을 좀 돌아와서 보면은, 자, 단순 계산, 여러분들 일단은 뭐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일단 심플하게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0년도에 4,955억 원에서 1조를 넘었어요. 조금 소폭. 그러면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매출이 대략적으로 104% 정도 성장을 보였죠.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665억 원에서 1143억 원이니까 대략 뭐 한 70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매출은 이 정도, 영업이익은 이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20년에서 21년도에 넘어오는 동안. 어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보였죠. 못해도 주가가 이 정도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면은 최소 더블은 나와야 되는 사이즈예요. 저 정도 규모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이때 올랐던 이 시세들은요, 자, 이 구간에서는 메타버스, NFT, 그쵸? 요런 쪽 P2E,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랑 엮어서 움직이는, 한참 우리 막 메타버스 막 한참 쏠릴 때, 그때 메타버스 소프트웨어가 우르르 몰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뭐 하드웨어라든지 게임 종목들 한참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요런 흐름.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오딘이 흥행했다, 오딘이 매출이 잘 나온다, 오딘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급등 뽑아내고 게임주 싸그리 들어갈 때 조용한 다음에 메타버스면 NFT면 P2E 엮을 때 이렇게 급등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또 금리 인상 이슈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꼬꾸라지면서 같이 빠지고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다가 이때 당시에 뭐예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이슈, 고퍼주 중심으로 매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개별 악재가 뭐였죠?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야, 오딘이. 그래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대폭 못 미친다라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떡락을 보였어요. 그러면 알겠다 이거야. 아까 카카오를 제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그 악재가 다 걷어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딘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단발성 악재예요. 그만큼 주가가 두드려 맞았으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맞았죠? 근데 다시 오딘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와. 오딘이 다시 지금 막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상위권에 머물러 있어. 눈높이를 낮췄는데 실적이 더 좋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 주가가 가야 되죠.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죠. 못 가는데 물론 이유가 있기도 있지만 일단은 메이저들이 다시 또 매집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도 나쁘지가 않고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오딘으로 인해서 오딘이 터지기 전과 오딘이 터진 후와 어때요? 이격이 6만원이라는 가격 중심으로 업다운 그렇게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매출은 2배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70%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의 차이는 어때요? 얼마 안 납니다. 그죠? 최저점 대비해서도 2배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방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좀 더 높은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종목들은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래서 보라 2.0 이벤트에서 다양한 모멘텀들을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다. 웹 3.0 시대의 투자안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보라 2.0 백서 발간, 그리고 정말 많은 한 20개 기업들하고 블록체인이며 메타버스며 뭐 P2E며 NFT며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은 소폭 낮추긴 낮추지만 여전히 10만원, 높게는 13만원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대는 맞다. 어찌됐건 하단보다는 상단이 더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또 악재가 뜨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 제가 테마주를 정리를 했는데 참,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을 하루에 2개씩 매일 올려드리죠. 근데 종목도 사실은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려요. 이거는 영상을 녹화할 이 소재거리가 진짜 고갈되거든요. 근데 막상 입을 열면 드릴 말씀이 많단 말이야. 이상해요. 그리고 녹화를 하고 막 18분 20분 막 이래. 그러면 거기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내용까지 본다면은 굉장히 또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차피 영상을 2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거 다음에 올라갈 영상 순서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바로 다음에 올라갈 영상에서 앞부분에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같이 합의를 좀 보자고요. 일방적인 합의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 그만큼 제가 진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끔 쓸데없는 소리도 좀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어떠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 내용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테마에 관련된 것들 한번 좀 짚어드리고 단기 매매 또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010-229-1-2353 아무튼 기본적 관점은 기본적 관점,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은 기술적 관점, 이런 거 좀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기존에 이제 회원님들 수익 보셨던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2의 코리아 서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좀 편입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하락장 끝자락에서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과 수익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될 때는 호흡을 좀 맞춰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엉뚱한 데서 사가지고 남들 매도하는 위치에서 사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여기저기 댓글 달고 다니고 또 종목 상담 좀 막 받으려고 다니고,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유사투자자문업에서 1:1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때에 적정한 시기에 오셔서 기존에 우리가 매집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좀 매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집이라고 해놓고서 막 이상한 엉뚱한 테마주들 막, 예전에 제가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기 뭡니까, 매집주라고 해놓고서는 암호화폐 관련주 테마주를 주더라고요. 실적도 없는. 비트코인 1억 갈 것 같대요. 그래서 매집주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투자 관점에 맞지 않습니다. 단타 칠 종목 가지고 무슨 매집주예요, 매집주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아직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것만큼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이 관심 있을 때는 이런 거 해야 되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린 지금 이렇게 메인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가 있다. 이걸 지금 다 총알 장전해 놓고 있어요. 다 죽었어 지금 이제 진짜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호흡 좀 잘 맞출 수 있게 지금 기회 잘 활용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 발송하셔가지고 제2의 코리아 서킷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44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금액적인 부분 절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이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